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드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빠졌습니다. 우선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미국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6%에서 5.7%로 하향 조정했고요. 4분기 전망도 6.5%에서 5.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부양책도 끝나가기에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해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죠. 9월부터 10월 사이에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했고요. 연말 목표가를 4,0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하락을 예상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반대로는 연말 목표가를 4,800으로 상향한 것도 있었습니다. UBS에서는 S&P 500을 4,400에서 4,65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에는 4,85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우선 하락은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백신 관련주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모더나의 목표 주가를 337달러로 높였습니다. 오늘 마감가는 422달러 90센트이고요. 부스터샷은 파이자만 사용이 가능한데 곧 모더나도 사용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더나는 다시 안 맞으려 합니다. 제가 운동도 꾸준히 해왔고 텐션도 굉장히 좋은데 모더나 2차 맞고 체력이 엄청 저하가 되고 숨쉬기도 힘들고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까지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더나 맞고 잠시 열이 오른 거 외엔 대략 10년 정도? 하여튼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열이 나본 적이 없는데 이틀 전에 열이 나서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우선 제가 체력이 아주 좋은 편이었는데 체력이 저하가 오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맞게 되면 파이자를 맞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건 노바백스 쪽이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더나는 힘들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거란 이야기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유력한데 반대파도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대파는 강경파들이 많고 기업 규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되지 않으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옐런 장관도 파월 의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경기 둔화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베이지북도 경기가 약간 둔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로 활동이 줄어들고 있고 산업, 외식, 관광 쪽이 줄어드니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티에서는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경제 성장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빨리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의 일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델타 변이로 소비에 변화가 온 건 없습니다. 옷 사고 싶으면 옷 사러 나가고요. 몰이나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마켓 꽉꽉 찹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레스토랑하고 바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돈 많이 번다 하고요. 이 부분은 복수 심리가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 하는 부분은 델타 변이로의 소비 둔화 그러면서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은 일어나는데 연봉은 안 오느니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누군가는 느끼고 있을 텐데 계속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답답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해당 사항이고요. 중산층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꾸역꾸역 아껴서 조금 남으면 저축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 너무 많이 일어나서 나가서 외식 2번, 3번 했던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쇼핑도 2번 할 거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소비 둔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산층의 연봉은 그대로거든요. 지금 임금 상승 일어났다고 중산층들 사장님한테 가서 연봉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대로 뒤돌아서 집에 가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델타 변이로 인한 소비 둔화가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둔화입니다. 저만 봐도 소비가 줄어든 건 없습니다. 델타 변이라고 해도 아마존이나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소비 둔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심각한데 의원들은 다 부자이고 하니 별로 못 느끼나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 가져오면 지금 컨테이너 하나가 전에 비해 2배, 3배, 그리고 조금만 자리 하나 남으면 경매가 붙여져서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요. 그리고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 주위에 장사하는 분들은 가격 다 올리고 내릴 생각도 없고 심지어 술값도 올랐습니다. 우선 뉴스에는 델타 변이로 인한 소비 둔화, 그러면서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람들이 소비가 줄었다는 말이 정확히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연준 인사 발언도 있었는데요. 뉴욕 연은 총재는 경제가 예상대로 간다면 연내에 테이퍼링을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이나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야기를 해준 것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과 지속적인 2% 인플레이션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갈 길이 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도 초에 테이퍼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델타 변이로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서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테이퍼링을 안 하는데 유럽이 할 수는 없겠죠. 유로화 강세가 되면 관광이나 수출이 어려워지니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빅테크, 우량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로는 부채 한도 협상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작년에 4조 달러 돈 풀게 하고 3조 5천억 달러 지출안을 내놓았는데요. 공화당은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을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11월쯤, 12월쯤으로 소진될 수 있어서 그쯤에는 정부 셧다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시장에 국채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까지도 빅테크, 우량주가 상승할 여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종목 추이입니다. 추이는 73불 90센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겠지만 72불 50센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트상도 그렇지만 EPS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전환되면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전환 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오면 횡보를 합니다. 오랫동안요. 그래서 앞으로 2번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음 분기가 아니더라도 다다음 분기에 플러스 전환을 하고 플러스 전환을 이어간다면 향후적으로 추이는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앱스입니다. 앱스는 호재로 인해 상승을 해줬는데요. 저기 보이는 갭을 채우러 내려갔고 더 하락이 된다면 다시 한번 앱스를 의심해봐야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 전에는 더 하락 시 의심해봐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갭상까지 만들고 다시 내려간다면 결국 개미에게 물량을 넘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56불, 55불, 50센트 부분 주시하시고 마지막 저점은 48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도 내려간 부분 역시 증시의 모멘텀이 떨어진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큰 조정이 보이는 건 아니니 멘탈 잡으시고
내려가도 그래,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 하고 흘려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하면서 제일 큰 도움이 되고 지금의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 증시 뉴스와 기업 리포트입니다. 당연히 다른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증시 뉴스. 같은 이야기여도 여러 번 들으시고 기업 리포트도 정독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지나간 증시 뉴스도 다시 반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증시 뉴스 하루에 똑같은 뉴스를 아침에 회사 가면서 듣고 회사 가서 듣고 퇴근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귀에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잠이 듭니다. 심지어 아이하고 놀아주면서 이어폰은 끼고 활동이 가능하니까요. 이어폰 끼고 들으면서 아이와 놀아줍니다.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개인적으로 증시를 읽는 능력이 생기면서 리밸런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습관적 익절이라는 것이 나왔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500% 수익률.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증시판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있으시면서 노력하시면 큰 수익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지껏 보시다시피 계속 51선을 맞고 급등을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뭐 아시다시피 전에 말씀 계속 드렸고요. 여기도 계속 51선 맞고 왔어요. 51선. 그죠? 그래서 51선 맞고 왔고, 만약 51선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빅테크를 모아서 급락, 뭐 좀 아쉽지만 뭐 말이 그렇지만 우선은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선 51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기 밑에서 줍는 걸로 9월에까지는 이제 내려와서 횡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거는 4,400짜리가 아직도 계속 중요한 자리가 되겠어요. 4,400.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눌림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오늘 장 시작하고는 약간 끌어올리는 척 하면서도 장 끝날 때는 약간 해서 오늘도 역시나 보합, 보합, 강보합이 됐든 약보합이 됐든 보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스닥은요, 지금 급락 차트가 나온 상태예요. 급락 차트가 나온 상태라서 급락이라고 해봤자 뭐 저쪽 막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급락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날이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차트는 급락 차트가 완성이 됐거든요. 약간 눌림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계속 눌리면서 왔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현재 한번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얘 같은 경우도 계속 51선에서 급등해줬거든요. 51선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21선, 26일선 여기서 한번 해서 여기서 횡보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 구간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얘가 이 하얀색 선을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표 되고, 얘는 여기서 박스를 하고, 만난 다음에 다시 상승.